분명히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콱 꽂힐 때가 있습니다. 승진했네? 운이 좋았나 보다. 그 나이에 아직 그것밖에 못 모았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르는 얼굴이 벌써 하나쯤 있을 겁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친한 척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긁는 친구일 수도 있고, 늘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 겪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그냥 참거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 다 상대가 원하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상대가 기대한 감정은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상대를 난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은 무례한 사람을 가장 조용하게 참교육시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으로 이기는 방법도 아니고 더 크게 소리치는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고도 상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고 다시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을 떠올리면 표정부터 사납고 눈빛도 차가운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의에서 누구보다 잘 웃고 분위기를 띄우고 겉으로는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칭찬받으면 괜히 불편해하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시큰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올라가는 대신 남을 끌어내리려는 거죠. 마치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이 공부를 하는 대신 옆자리 친구 답안지를 찢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 다 점수를 못 받게 만들면 적어도 혼자 뒤처진 기분은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강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던져봅니다. 살짝 비꼬아 봅니다. 당신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웃어넘기거나 참아버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겠네. 그래서 첫 반응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반박하거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확신하게 됩니다. 제대로 긁혔구나. 반대로 그냥 웃어넘기면 다음에도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둘 다 상대에게 힘을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침묵입니다. 생각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 아니라 침묵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곧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2, 3초 정도만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세요. 화난 표정도 아니고 억지 미소도 아닙니다. 그냥 평온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당신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하거나 화내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동을 그대로 짚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비꼬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방금 말씀은 저를 좀 깎아내리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또는 그 말씀은 조언인가요? 아니면 기분 나쁘라고 하신 말인가요? 중요한 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강력한 이유는 상대의 의도를 밖으로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원래 무례한 사람들은 애매함 뒤에 숨습니다. 농담이었다고 말할 준비를 해두죠.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더 이상 숨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의외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합니다. 너는 일을 항상 흐지부지 끝내더라.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대는 공격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인정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질문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말씀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길 바라셨던 건가요? 또는 지금 그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잠시 멈춥니다. 남을 공격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기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격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의외로 가장 강력한 참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는 걸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관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반응해야 게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걸어갑니다.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상대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교육을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참교육은 다릅니다. 상대를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피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단순한 말싸움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새로운 기준을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그 선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런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집에 돌아가서 후회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때 저 말 한마디만 했어도 됐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잘 대응했다는 확신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례한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커 보인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할 용기 대신 남을 깎아내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진짜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입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채널 라이프를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